안녕하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출발해서 서쪽에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슷한 점 중에서 10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2.5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전방 2.5km 정도 지점 잠실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첫 번째, 정치를 입문할 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링컨과 케네디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시기가 딱 100년 차이가 납니다. 링컨 대통령은 1846년, 케네디 대통령은 1946년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 두 분 다 암살이 되신 분들인데요. 자,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밤에 암살이 되셨고 그때 나이 56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18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셨는데요. 그때 나이 1917년생이고 1963년에 암살되셨으니까 46세 때 암살되셨습니다. 자, 그 두 분이 암살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암살이 됐다라는 점과 또 부인이, 즉 대통령 영부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 뚜껑이 없는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암살이 되셨는데 바로 옆좌석에 부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암살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었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될 때 금요일 날 밤에 암살이 됐고 또 부인과 함께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하다가 암살되기 때문에 옆에서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살범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저격한 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대통령의 뒤통수 쪽에서, 뒤쪽에서 저격을 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암살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다 암살될 때 저격범이 옆에 있는 건물에
조준을 해가지고 저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다들 케네디든 링컨이든 저격범들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저격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격했기 때문에 암살 당하신 대통령들은 암살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드와 관련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과거에 보면 록펠러가 석유 왕이었고 카네기가 강철 왕이었고 포드가 자동차 왕이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초창기에 산업화 시대에 3대 왕이 있었죠. 자동차 왕은 포드. 그 다음에 강철 왕은 카네기. 그 다음에 석유 왕은 록펠러. 이렇게 유명한 그러한 사업가들이 있었는데요. 자동차는 포드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3대 자동차 회사가 포드 자동차, 크라이슬러, GM, 이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과 케네디 암살이 포드와 관련이 되는데요. 자, 먼저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포드가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도 세웠었는데요. 그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과 부인이 연극을 관람하다 암살됐기 때문에 포드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를 타고 암살될 때 그 무게차가 포드 자동차에서 제작된 링컨 컨티넨탈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제작한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됐기 때문에 케네디나 링컨이나 공통적으로 포드와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포드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후임자나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자나 이름이 같습니다. 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에 암살되자 다음날 새벽인 4월 15일에 절명하셨죠. 총을 맞으신 것은 1865년 4월 14일 밤인데 다음날 새벽 4월 15일 새벽에 운명하셨는데요. 그래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후임자가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입니다. 앤드루 존슨. 그래서 앤드루 존슨이 제17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6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에 따라서 그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그래서 케네디나 링컨이나 후임자가 바로 존슨이라는 이름이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임자가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자, 링컨의 후임자인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자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 린든 존슨은 1908년생. 케네디와 링컨의
후임자가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나 케네디나 부인들이 남편과 결혼할 때 24살의 나이에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여성이 각각 링컨과 케네디와 결혼을 했고 나중에 남편들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든 케네디든 결혼할 때 부인이 24살이었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부인 이름은 메리 토드 여사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이름은 제클린 부비에죠. 제클린 부비에. 자, 남편들과 결혼할 때 나이가 24살이었고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링컨이든 케네디든 백악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게 또 공통점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1862년에 백악관에서 셋째 아이가 12살의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2년에 백악관에서 링컨의 셋째 아이가 12살의 나이에 사망을 했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그로부터 101년 후인 1963년에 백악관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태어난 직후에 아이를 영아라고 하죠. 영아.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안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자녀들을 백악관에서 각각 한 명씩 잃어버리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실 나들목을 벗어나서 남쪽 방향 잠실벌 아파트 숲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링컨이든 케네디든 친족의 이름이 로버트와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자, 로버트와 에드워드. 자, 횡단보도 지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아들 이름이 한 명은 로버트, 한 명은 에드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일촌이죠. 일촌. 링컨 대통령과 일촌 관계인 아들이 한 명은 로버트, 한 명은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케네디는 형제들이 또 로버트가 있고 또 에드워드도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촌이죠. 이촌. 케네디 대통령과 이촌 관계인 형제 중에 한 명이 로버트, 또 한 명은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중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까지 했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요.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68년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주니어 케네디는 1999년 경비행기 사고로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또 사망하는 그러한 아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일촌 관계인 아들들의 이름이 한 명은 로버트, 또 한 명은 에드워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이총 관계인 형제 중에 한 명은 로버트 케네디, 또 한 명은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자, 그 중에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은 1968년에 암살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명 에드워드 케네디는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사망하셨는데요. 여비서와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다 여비서가 사망을 해버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그 당시 연방 상원 의원은 살아났는데요. 그래서 여비서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다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엄청난 구설수 의혹에 휩싸였고,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 또 정치적으로 야심이 컸었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연방 상원 의원으로 끝냈던 그러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롯데월드 타워.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동쪽 방향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범들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 존 부스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에 계속 도주를 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에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때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링컨 대통령 암살범인 존 부스가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오스왈드는 그 암살이 있었던 도시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됐었다가 다른 데로 이감되기 위해서 댈러스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그 댈러스 경찰서 맞은편에 어떤 나이트클럽 운영자 잭 루비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암살범인 오스왈드를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암살범 오스왈드는 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암살범이 암살돼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건지, 진짜 암살범이 맞은 건지, 그 뒤로도 음모론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 오스왈드가 진짜 암살범이 맞냐. 본인은 부인을 했었으니까요. 본인은 나 암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을 했었는데, 이틀 후에 다른 데로 이송하기 위해서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 나이트클럽 운영자 잭 루비가 그 오스왈드를 암살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오스왈드가 암살범이 맞는 건지, 또 맞다면 왜 암살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수사를 못한 상태에서 미궁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오스왈드든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인 존 부스든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다 사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자, 지금 잠실벌 아파트 숲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롯데월드타워가 상층부가 약간 보입니다. 자, 여기도 저 파란불이 신호가 파란불인데요.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호와 서호 사이 굴다리 위에서 클로징 멘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롯데월드타워 상층부가 약간 보입니다. 자, 지금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 롯데월드라고 대형 간판이 외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가도로처럼 보이는 저기는 아케이드죠. 아케이드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방향입니다. 여기 환상적인 매직 아일랜드 풍경이 있어서 여기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입니다. 자, 저기 중세 고성 모양의 성이 있습니다. 자, 캐슬, 영어로 캐슬, 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남쪽 방향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보입니다. 중세시대의 고성이 연상되는 그러한 모습 캐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깅로에는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또 달리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곳이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서호에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제가 반대 방향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이 도로 건너면 저 북쪽 방향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로가 어드벤처와 매직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 비슷한 보행로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샤롯대 극장입니다. 샤롯대 극장, 오페라의 유령이 공연되고 있는 샤롯대 극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롯대 시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샤롯대 시어터,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샤롯대 다 잘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셨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샤롯대. 그 샤롯대에서 이름을 따와서 샤롯대 극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샤롯대 극장 정문입니다. 샤롯대 시어터라고 되어 있죠. 샤롯대 시어터, 샤롯대 극장 정문, 오페라의 유령이 공연 중입니다. 자, 그래서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3년쯤 전에 9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셔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 샤롯대에서 따와서 샤롯대 극장이고요. 또 롯데그룹의 기업명 롯데그룹, 롯데라는 말도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삼전도 비석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삼전도 비석입니다. 저를 보여드릴까요? 자, 자, 이곳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치옥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삼전도 비석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 비석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쯤 전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 인조가 항복을 했던 장소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당시에는 이곳이 삼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잠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지금의 석촌호수 자리가 과거에는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 자리인데요. 지금부터 52년 전 1971년에 이 석촌호수 자리만 남겨놓고 송파강의 양쪽을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송파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한강의 본류 지위를 상실했고요. 그 석촌호수만 남기고 주변을 매립했기 때문에 석촌호수는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잠실은 섬이었는데 석촌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송파강이 매립되는 바람에 잠실이라는 섬도 육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한강 본류는 과거에는 신천강으로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는데요. 이 송파강이 석촌호수가 있는 이곳 송파강 자리가 한강의 본류 지위를 상실하면서 잠실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한강 본류 자리, 과거의 신천강을 강폭을 확장 준설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요지는 과거에 이 잠실이 있었고 그 잠실은 섬이었고요. 잠실 남쪽에 흐르고 있었던 이 송파강이 있었는데 그게 한강의 본류였는데 그 송파강의 중심에 있는 석촌호수만 남겨놓고 양편을 다 매립하는 바람에 송파강은 한강의 본류 지위를 상실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 매립이 되면서 바로 북쪽변에 있던 잠실이란 섬도 육지에 편입이 됐고 또 잠실이란 섬의 북쪽에 있던 과거의 신천강, 한강의 지류에 불과했던 신천강은 강폭을 확장 공사를 해서 지금의 한강의 본류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52년 전인 1971년에 있었던 잠실 지역 개발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는 이곳 석촌호수 자리가 과거에 한강의 본류였던 송파강 자리였고 그 삼전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인조가 이곳 삼전나루 석촌호수 이 자리에 와서 청태종에게 항복을 했고요. 삼배구고두례의 예법에 따라 항복을 했던 치옥의 역사입니다. 절을 3번 하고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 이마를 땅에다 3번씩 부딪히는 그러한 치옥을 감수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석삼자, 절배자, 아홉구자, 두드릴 고자, 머리 두자, 예법할 때 예자, 삼배구고두례, 즉
조선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할 때 절을 3번 했고, 절 한 번 할 때마다 머리 이마를 3번씩 땅에 부딪히면서 피를 흘렸었죠. 그게 영화 남한산성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태종의 명령에 따라 조선 인조가 청태종 공덕비를 세웠고요. 우리 역사에서는 삼전도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삼전도 비석입니다. 삼전도 비석은 3개 국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의 높이가 약 한 4m 됩니다. 그런데 앞면에 왼쪽에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의 만주어로 새겨져 있고, 앞면의 오른쪽은 몽골어로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의 몽골어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정통 중국 민족, 중화민족인 한족의 한자어로 뒷면은 새겨져 있습니다. 즉, 이 거대한 삼전도 비석의 앞면의 왼쪽은 만주어, 앞면의 오른쪽은 몽골어, 뒷면은 한자어로 새겨져 있어서 3개 국어로 새겨져 있는 비석이 삼전도 비석,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병자호란 당시의 삼전도 비석입니다. 이게 바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기에서 바로 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입니다. 대각선 방향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삼전도 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치옥의 역사가 살아있는 숨쉬는 삼전도 비석의 이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삼전도 비석입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정면 삼전도 비석의 삼전도비라고 하죠. 삼전도비의 정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쯤 전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치옥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삼전도 비석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면 그 연도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으로 9일 후에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가는데요.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도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동호와 서호 사이 굴다리 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곧 끊길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 하층부가 보입니다. 자, 전방 70m 지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 비석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70m 정도 이동을 하면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가 만나는 연결되는 굴다리 위입니다. 자,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붑니다. 자, 여기 도착했으니까 또 헬멧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헬멧도 벗고 가방도 벗도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꽤 시원하게 붑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서쪽 방향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유람선 비슷하게 쪽배, 나룻배, 초승달 모양의 조명을 발산하고 있는 나룻배들이 유유히 석촌호수 서호 위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서호 북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호,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송파대로 위로 송파대로에 힘차게 달리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가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5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 전방 2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약 8km 정도 내려가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접경지대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자, 여기 조깅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입니다. 조깅로 폭은 약 5, 6m 정도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석촌호수 서호 북쪽 조깅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저녁 9시 11분인데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주변에 초승달 모양의 조명을 발산하고 있는 나룻배 물놀이 나룻배가 여러 척 보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한강 자전거길을 질주해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까지 이동하면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부동의 랭킹 1위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이유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북의 분열을 막았다,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패배했다면 남부와 북부가 분단이 돼버려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결행했고, 그래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서 세계 최강 국가의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든지 간에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죠. 최연소 당선된 대통령 1917년생이고 1960년에 당선됐으니까 43세의 나이에 최연소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구됨에 따라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했던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누구냐면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 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됐는데요. 그분이 승계할 당시 나이는 42세입니다. 그것은 승계 대통령 최연소인 거고요. 반면에 당선 대통령 최연소는 43세에 당선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카톨릭 신자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이긴 한데요. 그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개신교 신자인데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현재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두 분 다 카톨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분 다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아일랜드 계열.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된 분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WASP라고 합니다. WASP, 와스프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W가 화이트, 백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AS는 앵글로 섹슨족이란 뜻입니다. 앵글로 섹슨족. 그러니까 잉글랜드 계열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WASP 중에 W는 백인이란 뜻이고 AS는 앵글로 섹슨족, 즉 잉글랜드 계열이란 뜻이고 마지막으로 P,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백인이라는 것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케네디든 조 바이든이든 두 분 다 잉글랜드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분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니라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도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그러한 공통점에 관하여 자전거 퇴근길에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무더위를 버텨내시면 무더위가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9일 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갑니다. 그 여행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